예, 지난 몇 주 동안의 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시장을 아우르는 한 가지의 키워드를 뽑자면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자산 시장 속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연준의 존재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에 대한 안정인데 그중에서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물가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필연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계속해서 연준 측에서는 발언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시적이라던 인플레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장기화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이유로 꼽혀지는 것이 백신 접종이 활발화되면서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아직은 백신을 맞기 어려운 원자재를 생산해내는 나라들의 공급 물량이 많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반대적으로 수요 사이드에서는 보복 소비라고 하죠. 가장 많은 보복이 일어나는 영역이 최근에는 이 여행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고객분들께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10분 중에 9분 이상은 다 여행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이동이 너무나 많이 제한됐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탈피하는 이 여행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1순위로 꼽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해외에 나가기는 너무 제한적인 상태에서 국내로서의 여행으로 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촉진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요 여행지들 같은 경우는 항공편이나 렌트카 같은 이런 소비재들이 가격이 2배 이상 뛰고 있고 또 2배가 뛰었는데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소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값이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소비자 물가가 폭등을 했다라는 영역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 원자재 값들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이 없어서 공사를 멈추는 현장까지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내적인 이슈,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특히나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행하게 됐을 경우에 펀더멘털이 조금 뒤떨어지는 우리나라가 그것을 단기간 내에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리부터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로벌적인 이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금융과 떼어서 설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겠죠. 최근에 이 수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된 이유로 꼽는 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 투자 수요가 줄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다는 점. 또 두 번째로 실수요자가 작년까지는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변환되고 싶어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 같은 단어들이 성행을 했었는데 그 영혼을 끌어모을 수가 없게 된 것이 지금의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래서 DSR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면서 LTV 역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조여놓은 그런 상태인데 밑에 있는 이슈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약간 중구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금융정책 쪽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 중에서 다주택자분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 17, 8% 정도가 될 텐데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이 1주택자로 그냥 거주하시는 분, 약 한 40%대 정도가 되실 거고요. 무주택으로서 사시는 분들께서 약 한 40% 약간 넘는 정도. 이게 지금의 가구에 대한 주택수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계층을 공략을 해야 되냐면 일단 다주택에게 화살을 몰아넣은 상태에서 1주택으로 그냥 사시는 분과 무주택이신 분들을 공략을 해야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여당 쪽에서는 계속 1주택자들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를 완화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무주택이신 분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집을 사라라는 약간 시그널을 줄 정도로 LTV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에서 당선되신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카드를 만지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정비사업 쪽으로 지금 특히나 주요 지역들 역세권들에 있는 저밀도 지역 다세대들로 이 수요가 많이 옮겨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좀 중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단기적인 정책으로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정책들을 너무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드는 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 하고 살펴보면 대출을 많이 그래도 이제 소득 대비해서 줄여놓으려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이 전세에 대해서는 DSR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대출로 이미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전부 다 폐지를 해버리니까 누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필요한 형태의 주택들을 다주택으로 매입을 해서 임차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 물량은 줄어들고 임대에 대한 수요와 돈줄은 계속 밀려드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전세가 급등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들어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전면 없애는 것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없앤 이후에 모든 형태의 임대사업자를 전부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특위에서 내놨었던 안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보겠다라는 형태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슈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좀 위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치솟아 올라온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약간 변동성이 심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역별로 서울의 고가 지역들은 그냥 약보합세를 유지를 하는 반면에 경기도 외곽 지역들 혹은 서울의 중저가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세종시 같은 일시적 급등했었던 몇몇 지역들은 또 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코로나 극복 시기까지는 변동성 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제 예상에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앞으로의 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앞으로의 장은 필연적으로 지금 너무나 높게 쌓여져 있던 일부 가격은 좀 반환하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진 후에 또 올라가야지만 건전하고 안전하게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향후 5년, 10년 후에 이 사회를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주거 형태로 어떤 식으로 살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